정부가 지난주에요, 에어컨 여름에 지금 이 찜통 더위에 뺀다고 전기료 많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7, 8, 9 석 달에 한정해서 이 요금 인하해 주겠다 이래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해봤자 표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대충 넘어가려니까 타스크 포스 팀 만들어서 검토하겠다고 운운하지 말고 검토하고 자실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결론 다 내갖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곧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거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전에는 필요 없으니까 깎아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자 했는데 7월분의 전기료를 지금 다 받아들은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진제 폭탄이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빌라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휴대전화와 메시지로 날아든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즉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요금이 27만 1230원입니다. 지난 6월분이 8만 4900원이었는데 3배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웬만큼 에어컨 틀은 가정은 다 이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정 씨는 집에서 7월에 사용한 전기량이 모두 665kWh였습니다. 즉 6단계에 해당된 겁니다. 대부분 가정이 6단계 넘죠. 에어컨 하루에 한 2-3시간, 서너 시간 틀어두면 이렇게 되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인 6월달이 401kWh였습니다. 그러면 그 4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액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400에서 665니까 264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한 56, 7%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얼마입니까? 85,000원에서 27만 1230원이 됐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은 엄청 더 늘어났죠. 3배 이상 훨씬 더 늘어났죠. 자, 게다가 정씨는 연초 집안의 모든 전동을 발광 다이오드 LED로 교체하고 가전제품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새 제품으로 바꾸었을 만큼 전기를 아꼈다고 합니다. 에어컨만 딱 더 틀었을 뿐인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정부가 20%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늘어난 액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자, 이제 이런 소리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7, 8월 전기 사용분이 고지서가 이제 청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 대상 2200만 가구 중에서 958만 가구에 대해서 7, 8월에 사용한 전기요금 청구 고지서를 배달했거나 배달 중입니다. 납부 기한이 25일까지인 이 고지서는 전국 440만 5천 가구에 배달이 끝났고 31일까지인 고지서는 517만 5천 가구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243만 가구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 청구서를 받은 가정에는 정씨처럼 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전 고객센터에 이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너네들 깎아준다고 해놓고 이게 깎아준 거냐 이 이야기겠죠. 자, 문제는 앞으로 청구될 고지서에 전기 사용량이 여름철 역대 최대치를 연일 넘어선 8월 초중순에 전력 사용량까지 포함되면 요금 폭탄이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한 15일까지 요금이 청구되면 포함된 고지서가 청구될 때쯤이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자, 정부가 7, 8, 9 석 달 동안 20%가량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9월 5일 이전 도착하는 고지서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다음번 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달 25일 이후에 검침을 받은 가구는 할인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진제 적용 상한선이 올라갔을 뿐이고 최저의 요금 격차가 11.7배인 누진율은 그대로여서 실제 할인 효과를 누리기는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고지서를 받은 한 분은 6월달 용이 12만원 냈는데 7월달 게 32만 9천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전기 사용량은 이 489였는데
이 2배에 미치지 못했는데 요금은 3배 이상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요금을 낸 사람은 이 7월 중순부터 하루에 6시간부터 8시간 들었더만은 이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자, 광주에서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전기요금을 전달에는 6월달에는 62,000원 냈는데 이번 달에는 12만원 나왔답니다. 자, 그래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건데요. 정부는 공연히 이정현 대표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마치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로 산자부가 절대 그렇게 못한다다가 입장을 바꾸어서 깎아준다고 생색을 냈는데 이 낸 생색이 국민들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더 화를 나게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조금 깎아줬다고 할 거고 실제 좀 깎였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전기세의 진실을 다 알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만 요금 폭탄을 미기는 부분을 국민들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꼼수 쓰지 말고요. 전기요금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개선하세요. 그것만이 살 방법입니다. 좀 더 욕 들을 겁니다. 아마 9월달쯤 되면 욕 바가지로 처먹을 겁니다. 한전이 사람 되려면 욕을 더 처먹어야 되고요. 솔직히 한전에서 전기요금 받은 돈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저들은 어떻게 나눠 쓰는지 국민 앞에 공개 좀 하십시오. 전국에 수천 개 학교가요. 여름방학을 2주 보내고 16일 개학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16일 폭염특보가 어제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학교는 아예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을 하든가 실외 교과 활동을 금지하든가 이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하는 것도 학교장 재량일 겁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때 식중독 등 위생관리도 주의를 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일까지 전국에 4,214개 학교가 개학을 한답니다. 자, 수시 모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학교는 89%인 2,103개 학교가 지금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를 이제 20일 전에 한답니다. 그런데 이 전국의 몇 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를 했고요. 이랬는데 자, 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린 애들을 이렇게 학교로 오도록 만드는가? 자, 당연히 애들 건강을 염려해서 개학을 연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는 연초에 학사 운영 계획을 세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방학 일정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는 수능 이후와 6월 졸업 시즌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늘리는 대신 여름방학을 줄여서 2학기 조기 개학을 하고 있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방학이 2주일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고등학생이요, 입시를 치르고 그 다음에 시험 치르고 나면 이제 당락에 따라가 붙은 사람, 대학 떨어진 사람 이래가 2월달에는 아예 학교가 개판이 되어서 여름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하고 2월달에는 대부분 졸업식 때만 오라는 식으로 쉬어버리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친구들끼리 대학에 가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고등학교 생활에 우정을 좀 돈독히 하도록 하고 또 고등학교 때 대학 공부시킨다고 학생들에게 인문교양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 교육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 인문교양 교육이나 사람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한 달쯤은 2월달 한 달쯤은 대학에 가기 위한 즉 대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 준비가 꼭 공부만이 준비입니까? 대학이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강도 좀 하고 인문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학교에서 해야 될 건데 자 2월달에 학교 오면 자고 놀고 시끄럽고 선생들 통제도 안 되고 하니까 2월달은 그냥 졸업할 때나 와. 이게 뭔 학교입니까? 대학 시험 치고 나면요 고등학교가 학교 교실을 포기해버립니다. 떨어지고 붙고 너들 알아서 하고 졸업 때 나와 누구는 붙었냐 하고 전화는 한 통씩 돌리고. 우리 때 안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쳐가 1월달 2월달에 원서 내고 떨어지고 하면 2월달에 그래도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술도 한잔 먹고, 고등학생 술 먹으면 안 되지만 또 서로 영화도 보러 다니고, 또 그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누리지 못한 자유로움도 좀 누리면서 2월달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또 대학교 떨어진 친구도 위로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교육이 인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폭염에요, 애들을 등교시켜가 되겠습니까? 좀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에요,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누진제로 인해서 요금은 꼽질로 내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요즘 임금이 평균적으로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데도,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임금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버티는 거는 먹는 거나 이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전기를 한 달 내내 여름에 더울 때 틀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 안 하십니까? 미국에 북부에 있는 주들도 여름은 덥죠. 특히 미국의 뭐 중서부나 남부에 있는 주들은 엄청나게 덥지요. 40도가 훨씬 넘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가정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틀었을 때 14만 원을 납부한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8만 원에 전기료 폭탄을 맞습니다. 2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8월 2일 미국에서 24시간 에어컨 펑펑 쓴 한 달 요금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고지서에는 한 달에 무려 가정에서 1054kWh의 전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금이 124달러, 하나로 13만 9천 원 지불하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54kWh 전력을 썼을 때 얼마를 내야 될까요? 자, 이 네이버에서 전기요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보니까 예상 전기요금이 58만 3,600원이라는 높은 금액이 청구됐답니다. 미국과 동일한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세금 폭탄을 안고 사는 이유가 이 누진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김포공항에서 이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 비정규직이고요. 공항공사가 외주업체를 둬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하청을 주고 외주업체에서 고용을 한 그런 어떤 비정규직입니다.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120명이 노조를 지난 3월에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5, 60대 여성인데 이분들 주장으로는 이 협력업체 관리자의 폭언과 성추행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정부의 지침이 8,000원이라도 받게 해달라 이랬는데 오히려 이 공항공사 측이 휴게실에 있던 의자와 선풍기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요, 뭐 삭발도 하고 이 파업도 하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공항공사 측은 이것을 갖다가 전부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 그리고 소파와 의자를 없앤 것도 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성추행이나 폭언 등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의 어느 직장에 이런 일이 뭐 없는 데가 어디 있겠으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 당사자 노동자들의 말만 100% 믿어서 전하는 부분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분들의 이런 주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은성 PSD, 즉 지난번에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사고 때 메트로의 자회사로서 메트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고액의 연봉을 그대로 다 받아가고, 거기에서 실제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다가 그야말로 사람도 두 명이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하면서 밥 먹을 시간까지도 없이 쫓겨다가 그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공공기관 밑에 벌어지고 있는 외주화, 용역화, 파견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용역회사의 인적 구성이요. 전체 직원이 관리자까지 153명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반장, 관리직은 반장 6명, 소장 3명, 본부장 1명인데 다 남자라는 겁니다. 소장과 본부장은 우리를 감시하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국제선 소장이랑 본부장이 한국공항공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본부장은 의전실에 근무하다가 작년 말 퇴직해서 여기로 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성추행으로 잘린 본부장은 용역업체가 바뀌는 동안에도 5년간 본부장을 했답니다. 노조가 생기고 성추행이 폭로되면서 사건 후 5일 만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이걸 외주를 주면서 또 공항공사에 근무하던 또 직원들이 또 밑에 이 청소 용역회사에 임원으로 가서 시간은 많고 하는 짓은 없다 보니까 폭언도 하고 성추행도 하다가 이런 사고가 생겼다는 겁니다. 딴 데는 민간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각종 공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이 하청 외주를 주면서 그 속에 이 자기들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을 내려보내서 상층부에서 먹고 놀면서 성추행이나 하게 만들고 뇌물이나 받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 때 갈 데 없이 막장까지 내몰린 가난한 노동자들을 뜯어먹고 사는 이런 구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야말로 헬조선이라고 비하하게 만드는 정말 잘못된 일 아닙니까? 즉각 시정돼야 됩니다.